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 많이 보셨죠? 베스트셀러로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데요. 표지도 아주 색깔로 되어서 눈에 확 띄고 제목도 독특하죠. 도둑 맞은 집중력.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집중력을 훔쳐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누구일까요? 도둑을 잡아야 되겠죠. 되찾아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에도 집중력 위기, 집중력을 도난당하고 있고, 도둑놈이 나의 집중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결국 삶의 주도권,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자는 집중력에 반대되는 말로 산만하다, 몰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 몰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집중력이 뭔가, 그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반대로 산만하지 않은 것, 몰입을 잘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집중력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자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책이 조금 흩어져 있는 느낌을 가집니다. 좀 조목조목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책을 읽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본인이 집중력이 잘 안 돼서 그런가 그런 걸까요? 저희 농담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집중력을 도난당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을 잃어버리고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나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었는데 신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반민족 세력인데, 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그 당시에 민족 세력이었던 페르난드 아다드를 속여 넘어간 거죠. 어떻게 속였냐면 이 브라질 아이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민족 세력의 페르난드 아다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근거를 삼았느냐? 그 한 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는데 이 젖병의 모양이 남자의 페니스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퍼뜨려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르가 승리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집중력 저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반민주 세력 자이르 보우소나르가 이렇게 승리한 후에 승리의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외쳤기를 뭐를 외쳤냐면 페북 이렇게 외쳤대요.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려서 집중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만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이야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자이르 보우소나르가 재판되고 이런, 결국 돌아가죠. 그렇지만 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걸 생각하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나는 제대로 선택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내 집중력의 저하, 집중력을 도난당해서 나한테 집중력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5년마다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총선도 다가오고 있죠.
내 안에 집중력이 없으면 도난당해가지고 완전 집중력이 사라져 버렸으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때 가지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집중력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은 누구일까요? 도둑놈? 좀 강한 말이죠. 누가 나의 집중력을 훔쳐가 버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첫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이 나의 집중력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수면은 낮 동안 쌓였던 찌꺼기를 청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 생각 속에 야, 잠 많이 자는 거 아니고 잠 줄여서 뭔가를 성공을 한다든지 그것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저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수면을 그것이 나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뭔가가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뭔가를 상품을 사도록 구경하도록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쿠팡 보지 않나요? 밤에 야식, 우리는 최고의 야식 문화,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배가 만족할지 모르지만 뇌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집중력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페북, 유튜브, 인스타. 지금 여러분 인스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동영상 보고 있죠. 트위터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둑입니다. 뭐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트위터 280자, 뭐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280자가 길지 않잖아요. 집중을 못해요. 몇 초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고 요사이 청소년은 30초를 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집중력으로 개인의 창의력도 문제 해결 능력도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다 망가져버리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페북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전시하고 빠르게 좋아요 받기.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좋아요를 받을까? 내용 자체보다는 받으면 뭐든지 하는 것. 또 인스타, 내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트를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짧은 문장이 아니라 길게 봐야 되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되고 페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알고 우정, 이거는 진짜 우정이 아니고 진짜 우정은 지긋하게 오랫동안 봐야 오래 있어야 오래 가야 그래야 진정한 우정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잘못된 이 사회적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마. 딴 생각. 이런 사회적 잘못된 견해도 도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빼앗아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는 것. 딴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방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원하는 깊이 정확한 데이터 이게 조금 약한 것이 좀 아쉬워요. 마치 개론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통찰력을 주고 있는데 딴 생각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집중력인데 사회적 분위기로 수면도 비슷하잖아요. 잠을 적게 자고 나서 뭐 하는 거 우리는 와 박수 치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중점적으로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의 사업의 방향입니다. 페북 제가 한동안 하다가 지금은 뭐 거의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지만 글 보면 또 그 다음 글 스크롤을 계속해서 보게 만들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페북 또 우리 제품 하나 뭐 사겠다 검색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광고가 계속 따라붙어요. 그 물건을 살 때까지 와 끈질깁니다. 저자는
이런 시스템을 감시 자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뭐를 검색했나? 그러면 알고리즘에서 그거 계속 지쳐요. 사고 나서도 또 따라 붙습니다. 정말 짜증날 일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거 팔로우가 얼마가 되느냐, 좋아요를 얼마나 받았다, 이게 와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집중력을 빼앗아가서 정말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고 실제로 일어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속아 넘어간 거죠. 도둑 맞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할 기사를 접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이상하게 좋은 어떤 이야기보다는 악플 아니면 이상한 어떤 그런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사들은 집중력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런데 유튜브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꾸 중간중간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개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창의력, 성장도 방해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이런 슬프고 다 뭐 때문에? 집중력 때문에 도둑이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또 다른 도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식입니다. 음식. 천년 자연에서 나타난 음식이 아니라 현대 도시 생활에서는 가공식품이잖아요. 이 가공식품이 우리 뇌에 뭐를 만든다? 집중력 저하를 만든대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참 안타까워요. 또 대기오염, 자동차의 대기오염, 이것도 우리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중요하다. 서울은 놀 수가 없어요. 놀려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요. 태권도 학원 아이들 많이 갑니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태권도 도장 가보면 줄넘기 하고 이런 걸 해요. 참 좋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옛날 시절에 비해서 놀이의 부족, 놀이의 박탈, 그럼 아이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협동심, 따위 기타 등등을 배워나가고 또 그런 능력을, 그런 실력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상실되고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덕인지 몰랐죠. 그리고 이 도덕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집중력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문명과 문화는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집중력은 점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배를 받는 거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놓은 중요한 동기가 아닌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집중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고 나의 집중력을 도둑질해가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방치해버리고 있다. 유튜브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예요. 참 서글퍼요.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 문제의 이야기를 이것으로 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좀 생각하고 좀 들어보았다면 맞아, 그런 이야기 나도 들어보았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뭐다,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도둑을 이야기하고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이 도둑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런 문제를 너무 개인적 문제로 돌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특히 개인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만연되어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개인의 문제,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잔혹한 낙관주의다. 그러면서 비만을 예로 들어요. 우리 비만이 사회적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 살쪘네. 너 다이어트 해야 돼. 너 다이어트 실패했잖아. 다이어트 약 먹어야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그것만 고수를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왜 비만이 있어? 왜 사람이 살을 찔까요? 왜 살찔 음식인 줄 알면서 먹을까요? 왜 잠자기 전에 야식을 먹을까요? 내가 선택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요인이 굉장히 많은 지배를, 그런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걸 단지 다이어트 약 먹었냐 안 먹었냐, 운동했냐 안 했냐, 너 그거 실패했으니까 내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개인적 문제로 이 원인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물론 개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걸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미 기업과 국가가 막고 있어요. 그걸 말하면 이상하게 또 개인적 문제로 가는 것을 막 부추기고 있는 그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사회적 문제, 사회 구조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 사람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연결되잖아요. 집중력을 떨어뜨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환경의 변화. 그래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핀란드가 실험을 했어요. 일정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스위스도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았어요. 핀란드 예를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경제적 불안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을 사람에게 주니까 IQ가 무려 평균적으로 13점이 더 높아요. 여러분, 지금 내 IQ가 낮다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왜 낮은 줄 아세요? 경제적 불안 때문에 낮아서 그게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에 의하자면 그 기본소득 경제적 불안을 어느 정도, 물론 이 저자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면이 있죠. 노동력을 저하시키는 그 정도가 아닌 선에서 제공해 주었을 때 IQ가 13%가 올라간다니까요. 13점이. 저는 제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IQ가 200도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집중력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라고. 왜? 환경을 개선하니까. 기본소득을 주니까. 그러므로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는 사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정치,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주 4일 근무. 우리는 오랫동안 성실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지금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주 4일 근무를 하였을 때 생산성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 흐름이 주 4일 근무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별로 되지를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 4일 근무, 이런 환경을 바꿔 나가야 될 것이다.
또 세 번째 이런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놀이 시간 운동을 확보해 줘야 된다.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구 유럽 사회에서 아이들이 시험이 없는 사회, 숙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결국 한국 사회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집중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점점 산만해져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봐서 흔히 말해서 명문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놀이 운동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니까. 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논다는 말의 정의가 새로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면 저자는 말합니다. 소설책 하나 읽기가 힘들다. 소설책 읽으면 여러 사람 나오고 복잡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사람을 접하면서 공감 능력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소설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사이 자라는 다음의 세대들 이 사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걸 이해하지 못할까? 요사이 이태원 참사가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여러분 참 좋은 슬픔을 나누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보다 무려 80몇 %가 악플이에요. 악플을 다는 사람, 야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공감을 하지 못할까? 왜 공감을 하지 못할까요? 이 책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 책의 주장에 의하자면 집중력을 도둑맞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소셜 미디어도 내가 어느 정도 보겠다. 시간을 좀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내가 이거 보면 또 뭐 다른 거 재미있는 거 없나? 또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유튜브가 도둑이에요. 집중력을 빼앗아가요. 나의 삶의 질도 높이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멀티태스킹 중독, 몰입의 실패, 짧아진 수면 시간, 건강한 식단의 붕괴, 새로운 사회적 유행병, 집중력 위기에 맞선 대담한 반격이 이 책이 출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집중력이 상실된 시대에 이 책을 다 읽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무려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조금씩 읽어가서라도 한번 읽어가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저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의 힘보다는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도 집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담한 전투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와톤 스쿨 조직 심리학 교수 싱크 어게인 저자가 했던 말인데 사만함과의 전쟁에서 지금은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러시아 전쟁, 곳곳이지만 삶의 전쟁도 특별히 산만함의 전쟁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책 한번 꼭 사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에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의미해 주고 있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이 책 읽어보세요. 교회가 복음지가 너무 개인적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꼭꼭 읽고 또 노력하고 사고의 전환을 만든다면
아마 좋은 도전의 시간,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강추해 드립니다.